네, 조금 전부터 미국의 상호관세가 전격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들 짚어볼 차례입니다. 목요일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 투자자문 받으려면은 혹시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죠? 네, 사실 뭐 제가 계속 이제 고액자산가들만 대하다 보니까 고액자산가들만 받을 수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 자산 기준이 있습니까? 아쉽네. 예. 그래서 제가 몇 분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수를 할 수는 없고요. 네. 이제 몇 분만 딱 제가 모셔갖고 자산 관리를 이제 한국, 미국, 중국, 주식, ETF, 그다음에 국채까지 이렇게 해서 네. 전반적인 자산 배분 스타일로 지금 운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고객분들 보시면은 약간 분위기가 좀 어때요?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사실 다들 이제 시비가 좀 엇갈리죠. 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계속 미국 시장을 이제 위주로 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이제 에서 수익을 놓쳤던 걸 조금 이제 아쉽다고 하세요? 아쉽다고 좀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채권 위주로만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시던 분들은 요즘 주식시장 또 강세를 보이니까 주식에서 이제 비중을 조금 더 높여가는 게 아닌가 이제 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항상 불만이세요. 중요한 것은. 그러시겠죠. 네. 아니 근데 고객 더 안 받으십니까? 또 받으시면은 좀 이제 만약에 받게 되면은 네.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자문형 랩 상품을 갖고 해서 이제 일반 대중한테 이제 풀리는 그런 상품을 해야죠. 그렇군요. 네. 우리 아무튼 시청자분들은 뭐 따로 이제 자문을 요청드릴 수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듣고 가시죠. 예, 방송으로 많이 보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많이 말씀드리니까. 네. 네. 관세가 지금 전격 발효가 됐습니다. 증시는 이미 사실 선반영을 마친 것 같아요.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우리 시간으로 1시까지 계속 기다리고 안 자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관세가 발효가 됐는데 전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 어느 정도나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미국발 시작된 관세 리스크는 일단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큰 측면에서는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경제가 아니면 이제 글로벌 주시장이 어떻게 이제 움직일 거에 이제 관심이 많아지는데 가장 먼저 미국이 이번 이 상호 관세를 통해서 다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단점은 내부적으로 사실 인플레이션이 되게 강하게 움직이면서 소비 시장이 사실 미국 경제를 주도했었는데 그것을 버릴 수 있을까? 대신에 이제 관세를 통해서 재정 수입이 흑자를 기록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주요 산업에 대한 리쇼어링을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지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사실 미국은 다시 이제 경제 1순위로 1순위를 더 이제 강하게 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른 한 측면에서는 그동안 사실 미국의 우방이라고 생각했고 또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뭐 멕시코, 캐나다, EU, 한국, 일본 이런 심지어 스위스까지죠. 이런 대부분의 국가들한테 그동안에 다른 거 필요 없다. 이제 일단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쪽에도 다 사실 관세를 부과를 하고 그동안에 이제 너희들이 받아간 만큼 다시 돌려주세요.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모든 나라들한테 미국이라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떤 우호적인 시장이 아니게 이제 바뀐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무역 구조라든지 아니면 경제 구조에 있어서 새롭게 사실 구조 개편, 공급망을 새롭게 구조 개편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와 있거든요. 네.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국가가 더 수혜를 보고 아니면 어떤 국가는 다시 뒤처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시장에서 좀 거시적으로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곡점에 딱 와 있고요. 일단 뭐 관세가 여기서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9개국은 합의를 했는데 나머지 60개국은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거든요. 중국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이제 미국이 이제 뭐랄까 약간 좀 꺼려하는 국가들, 브릭스 국가들이죠. 러시아, 중국, 인도, 그다음 브라질까지 네. 여기 이제 계속 더 협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리쇼어링 때문에 주요 품목별 관세도 아직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면은 바로 끝난 건 아니고 이 전반적인 구조조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네. 거기에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어디가 더 혜택을 받을 것 같고 어느 업종이고 어느 국가고 어느 지역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은 좀 더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또 앞으로 증시의 중요한 또 재료가 될 수도 있겠죠. 방금 전에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미국 그 반도체 관세를 받지 않을 것 같다.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 같다. 이 로이터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우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게 로이터 외신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나왔다는 거는 외국에서도 조금 이런 쪽으로 관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빅테크들이 어제 뭐 애플도 그렇고요. 그렇죠. 잇따라서 계속 미국의 현재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들어서 뭐 미국의 관세 수입이 벌써 지난해 2배를 넘어섰다라고 해요. 맞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이러면 이제 좀 성공을 해가고 있다. 소기의 목적을 좀 달성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까요? 저는 사실 한 50%는 일단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두 가지였거든요. 분명히 밝힌 게 연방 정부의 수입을 증대시키겠다. 네, 이건 상호 관세고요. 두 번째는 주요 핵심 산업의 리시어링을 통해서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여기에는 사실 품목별 관세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은 연방 정부가한테 수입이죠. 지난 6월 달에 보니까 연방 정부가 한 거의 5년 만에 재정 흑자가 났어요. 250억 달러 정도요. 예. 만약에 그것은 10% 정도만 일반 보편 관세를 부과했는데도 그 정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야 이거 한 1년 동안 현재 한 18%까지 상호 관세율이 올라왔거든요. 네. 이걸 부과했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요즘 나오는 게 미국 정부가 그 관세 수입을 소비 쿠폰으로 풀 수도 있다. 네. 네, 뭐 1인당 80만 원씩 기준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산층 서민한테 뿌릴 수 있다고 또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핵심 산업의 리쇼링인데 네. 이미 자동차라든지 철강 쪽엔 관세 부과를 하면서 어떤 이제 기업들이 벌써 미국에 투자를 하는지 벌써 눈에 보이잖아요. 현대자동차 벌써 달려갔잖아요. 예. 혼다 이제 일본에 있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게 이제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 대만 기업들이 좀 더 적용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의약품에 대한 이제 상호 관세도 계속 나오고, 의약품은 다른 것보다 유럽에 있는 빅파마를 또 이제 겨냥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리쇼링 해갖고 미국에서 이제 생산을 하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계속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 선언을 계속 이어가면서 일부는 좀 어느 정도 성과를 좀 갖고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예. 뭐 가장 문제는 사실 다른 것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작년이죠. 2024년도 말까지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2.5%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작된 요 시점에서는 한 1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지금 6배 이상이 지금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보는 것은 만약에 이 실효 관세율이 20%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연방 정부도 계속 트럼프 정부도 얘기하는 게 처음에는 되게 허풍스럽게 뭐 200%, 300%막 얘기를 해요. 나중에 실제 보면은 20%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철저하게 통제를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시작을 한 지금 6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는 일단 한 50% 정도는 성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환율 측면에서요.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가 강세 방향으로 더 갈 것 같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혹시? 사실 양쪽을 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만 보면은 사실 미국으로 리쇼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달러가 필요하게 되죠. 이랬을 경우는 달러 강세로 갈 수가 있는데 반대로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를 부양시켜 관세뿐만 아니라 통화 완화 정책도 써야 되죠. 뭐 전반적으로 수출 촉진 정책도 써야 되죠. 이러다 보면 그때는 또 달러는 또 약세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쪽에 다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는 이제 관세 쪽의 어떤 모멘텀이 살짝 떨어지고 연준의 어떤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달러는 사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손을 좀 들어주는 편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100 밑에서 계속 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 원달러 환율도 원화가 앞으로는 좀 더 이제 강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더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겠군요. 네. 자, 미국 빅테크 두 곳이 벌써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계약을 알려왔습니다. 삼성전자 기업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앞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해석들을 해봤는데 기업 가치를 얼마나 크게 좀 변화시킬 만한 소식이라고 보세요? 사실 저는 되게 이번에 좀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제가 올해 한 3월 달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매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 4월 달부터 조금씩 이제 뭐 거의 바닥은 이제 어느 정도 찍어줬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최근의 소식들은 저는 이제 상승 모멘텀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잘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다른 것보다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한 4조 뭐 얼마 이렇게 영업이익이 났단 말이죠. 그런데 반도체 분야는 한 1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잘 보시면은 파운드리는 또 적자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제 테슬라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 2033년까지 23조 원 규모의 A1 AI6 칩을 이제 제공해 주는 거고요. 예.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이제 미국 내로 이제 공장을 다 리쇼링 하면서 천억 달러를 더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6천억 달러인데 여기에 투자한 것에 AI 반도체를 또 삼성전자가 또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은 사실 다른 것보다 D램도 될 수 있겠지만은 파운드리 쪽이 사실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에서 파운드리는 적자가 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미국에서 텍사스에 있는 저 테일러 공장을 지금 아직 완공도 안 했어요. 왜 도중에 이제 보조금 받으려고 했다가 보조금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스톱을 시켰고 잘못하면 미국에 짓던 공장을 그냥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테일러 공장을 이제 올해 말까지 완공을 시키고 그다음에 여기서 2나노 공정으로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아마 이제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전체 이제 영업이익 반도체 쪽에서는 한 3조 4조 원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게 1년 정도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PER이 지금 한 14배밖에 안 됩니다. 예. 아직도 낮죠. 예. 근데 저는 이 정도 수준에다가 영업이익이 이 정도로 좀 올라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한 18배 정도는 아마 PER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거의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그래서 저는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연내에 이런 모멘텀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주식은 이제 향후에 이제 성장 모멘텀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는 저는 전고점을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이번에 마련했다. 물론 이제 얼만큼 영업이 나올지는 그건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네. 일단은 이 전반적인 그 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지금 반전시키는 그러한 이벤트라든지 소스는 다 삼성전자가 끌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폴더블 폰도 잘 팔린다고 하니까 진짜 영업이익 한번 3분기에는 기대를 해보고요. 반면에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에는 뭐 아무 호재도 없는 기업인데다가 네. HBM 경쟁 심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주가가 지금 계속 횡보 중이란 말이죠. 네, 네. 향후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SK 하이닉스는 억울한 측면이 좀 있어요. 솔직히 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파운더리 이제 소재로부터 이제 소외됐긴 있긴 해요. 그런데 HBM을 사실 이제 전 세계 시장에 1분기 같은 경우 70%를 점유를 했거든요. 예. 그럼 뭐 모든 사실 이제 HBM은 다 SK 하이닉스가 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6년까지 선주문이 사실 다 마감됐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2026년까지 공장을 이제 풀로 돌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 파운드리 때문에 원래 파운드리 공장을 갖고 있던 거 중국에 있던 공장을 사실 팔았거든요. 그렇죠. 팔았지만은 그래도 이 HBM만 갖고도 지금 영업이익이 9조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PER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8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 SK 하이닉스가 PER 8배를 받아야 될 회사가 맞는가 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돌아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돌아온다라고 보고요. 밸류에이션으로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저는 한 14배 이상 본다면 한 40만 원 이상은 보셔야 돼요, 사실은요. 예, 그런데 뭐 사실 이제 골드만삭스가 또 이제 찬물 한번 끼얹어줬잖아요. 예, 그렇죠. 리포트에서. 예.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읽으면서도 맞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HBM 이라는 게 뭐 SK 하이닉스가 뭐 죽을 때까지 독점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분명히 삼성전자가 지금 HBM4를 이번 7월 달부터 이제 고객사들한테 돌리기 시작했어요. 네. 만약에 이제 주문이 오면은 아마 내년 1분기부터 사실 이제 생산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 소식이 들리는 순간 하이닉스는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과연 반응이 어떻게 날지도 몰라요. HBM4에 대해서 3도 사실 제대로 반응이 안 좋았는데 오히려 4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건 일단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년 1분기부터 생산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은 모든 많은 이제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여기에 전량을 주겠냐? 예.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부족한 양만큼만 주지 메인은 결국 SK 하이닉스라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마이크론 얘기가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점유율이 그다음에 HBM 쪽에 삼성전자가 20%를 갖고 가고 있고 마이크론이 한 10%를 갖고 가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지금 6월 달부터 HBM3를 대량 생산을 시작을 했어요.
공장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자기들은 연말까지 점유율을 20%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미국 정부라도 마이크론한테 자꾸 몰아주려고 할 것 같아요. 몰아줄 것 같아요. 근데 HBM3입니다. 그다음에 4를 여기서 얘기하는 내년 한 하반기쯤에 자기들도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사실 마이크론도 내후년 정도가 돼야 사실 HBM4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일단 독점은 내년 하반기까지는 결국 SK 하이닉스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경쟁은 심화되고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아니다. 네. 아마 저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SK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의 평가를 한번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요즘 이제 한 40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을 반밖에 안 했는데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좀 서둘러서 해보겠습니다. 네네. 2분기 주요 기업들 실적이 지금 거의 한 절반 이상 나온 것 같거든요. 네. 결과를 좀 보셨을 때 3분기에도 우리가 계속 호실적을 좀 이어갈 만한 네. 기대되는 업종이나 종목을 좀 꼽아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저는 이제 가장 먼저 보는 게 정부 정책 수혜주들을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수주를 넣기 때문에 매출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뭐 AI 반도체는 기본으로 깔고 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플랫폼하고 핀테크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요즘 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아리백 산다 뭐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저런 편 또 언제 다 준비하셨나요? 그다음에 이제 K 뷰티, K 관광 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에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면서 알래스카 프로젝트라든지 마스가라든지 이런 쪽의 수혜주들은 기본적으로 매출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이게 보여지고요. 예. 요즘 들어서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하반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예. 연말까지 한 2.0%까지 지금 시장에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통화 완화에 따른 수혜주들을 보신다면은 일단 국내에서 지금 가장 못 오르고 있는 제약바이오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하반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아마 통화 완화 정책에 조금 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시장을 좀 넓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섹터가 하나 빠졌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증권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미래에셋 증권이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렇죠. 지금 그런데도 지금 주가를 보면 굉장히 차분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증권주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상당 폭의 조정을 받은 뒤에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부 정책의 어떤 실망감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저는 이제 뭐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측정하는 계기를 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 정부 정책에서 여기가 실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쉽게 얘기해서 정부의 어떤 세법 개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만약에 배당 소득을 이제 더 많이 주고 지금 그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1.3%밖에 안 돼요. 저는 한 3%까지 끌어올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른 거보다 이 PBR이 지금 미래에셋 증권 0.8배밖에 안 되거든요. 네. 한 1.5배까지는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PBR 결국은 얘기한다면 이제 기업 가치, 지배구조에 의한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흔들릴 것 같아요. 하지만은 분명히 이제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래에셋 증권의 어떤 배당률이 높아진다던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들이 좀 나온다라고 그러면은 예. PBR 가치 상승이 따른 주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서선 좀 약간 기대감이었다면 이제 조금씩 실질적인 성과가 나옴에 따라서 주가가 따라 움직이는 네. 그런 그림을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세제 개편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세 10억 원 기준 이걸 민주당에서 철회하기로 일단 한 것 같아 보이는데 네. 얼마로 그러면은 기준을 삼을 것이냐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냥 맡기겠다. 이런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 증시 부양에 대한 어떤 열기 이게 지금 이미 한풀 꺾인 상황이란 말이죠. 네네. 뭐가 나온들 네. 이게 증시 부양의 어떤 다시 또 부스팅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의미는 없어졌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중요한 것은 이건 결국은 이제 앞으로 평생 리스크로 갈 거란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대주주 요건 자체가 다른 쪽에 봐도 이제 지분율로도 사실 이미 이제 확정이 돼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시가총액 갖고 또 한번 발라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든 투자가들이 다 지금 대부분 의구심을 갖고 있고 저게 필요한가라는 상황에서 금액을 조정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증시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이미 끝났다라고 보여져요. 한 100억으로 하면 50억 말고 한 100억
하면은 그냥 이제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아쉽네요. 네, 아쉽죠 그러면 지금. 이쪽 모멘텀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단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이제 그쪽보다는 일단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쪽을 통해서 아마 이제 배당률 있잖아요. 네. 이걸 좀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PBR에 어떤 전반적인 펀더멘탈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